현금이 반갑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통의 금을 하시는 분들 있죠. 금거래소나 금은방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현금 가지고 오시는 거를 좋아라 하는데, 지금은 저도 지금 12년, 11년, 12년, 13년 아마 이 정도를 실제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데도 현금이 조금 반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살 때는 부가가치 별도로 26만 7천원, 어제보다 1,000원 정도 빠진 거고요. 내가 팔 때도 26만 6천원, 1,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팔 때 가격이 굉장히 높다.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거는 파는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사는 가격이야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금을 다루는 사람들, 업체에서 파는 금액들은 자기들이 손해 안 볼 정도로 팔 거 아닙니까? 내가 팔 때 가격은 손님들이 파는 거거든요. 금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현금화 시켜서 가져갈 때 이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26만 6천원 정도 하는데 저한테 주시면은 저도 지금 골드바가 지금 많이 없거든요. 소진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래요. 금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없다 표현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이 지금 많이 없어요. 종이 돈들만 난무하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금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현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00g도 많이 하시고 10돈도 많이 하시거든요. 100g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초보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 100g 돼 있죠. 한돈은 3.75g이거든요. 100g 나누기 3.75 하면은 돈수가 나와요. 26.666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66돈 내지는 26.666 여기까지 보통 계산을 하죠. 두 자리, 세 자리, 한 자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758만 2천원 돼 있죠. 요거 나누기 26.666 하면 한돈당 단가 가격이 나옵니다. 한돈당 가격이 28만 4,332원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여기에 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자, 현재 요거 기준으로 100g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8만 4,332원이거든요. 그럼 부가세를 빼고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누기 1.1 하면은 공급가액이 나와요. 1.1 하시면은 25만 8,483원 나왔잖아요.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명히 내가 살 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6만 7천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0g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8,483원 나왔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한돈, 두돈, 세돈, 열돈보다 100g이 단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돈당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사는 금액이 현금 영수증을 하든 뭘 하든 사는 금액이 곱하기 1.1 해가지고 아까 그 금액이 나왔잖아요. 한 돈당 28만 4,332원 나왔잖아요. 내가 팔 때가 26만 6천원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6만 9천원까지도 한국건그레소 골드바하고 도표공사 골드바 보존 상태가 좋은 거 이런 걸 주시면 그 정도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럼 26만 9천원 매입을 하면은 평소에는 한 2천원 정도인데 오늘은 3천원 맥스로 한 4천원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파는 매입 가격을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26만 9천원 곱하기 26.666 합니다. 파는 금액이 717만 3,154원 나와요. 골드바 100g 파는 금액이 758만 2천원 아닙니까? 할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정상적으로 758만 2천원 요거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이게 계좌 입금하셔도 되고요. 근데 파니까 717만 3,154원 나와요. 154원 정도는 빼겠죠. 더 올려드릴 수도 있을 거고. 요거 퍼센테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는 금액이 요거예요. 하나도 할인 안 하고 위탁매매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법인계좌 입금을 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그걸 오늘 물건을 팔려고 그러니까 717만 3,154원 나와버렸어요. 그럼 요게 마진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퍼센트 한번 해볼게요. 7173254 나누기 7582000는 94.6% 나왔어요. 곱하기 100. 그러니까 내가 758만 2천원에 사고 나서 팔아도 717만 3천 이게 나오더라. 사고 바로 팔았는데 94.6% 가격이 나오더라. 5.4%만 올라도 수익이네. 희한하죠. 분명히 여기서는 758만 2천원에서 우리가 부가가치 10%가 포함이 됐는데 이런 지금 희한한 세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파는 금액이 이만큼 높아져 버렸으니까 사는 금액 자체가 할인 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위탁매매도 1%, 1.2%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7582000 여기서 위탁매매를 하면은 1% 할인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99%에 예를 들어서 샀어요. 750만 6천원 요게 샀겠죠. 그럼 요 금액 대비해서 요거 파는 금액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7173254 나누기 7506180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95.5%
5, 6% 나왔어요. 이거는 1% 할인받아서 샀으니까 뭐 위탁 매매를 통해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고 당장 판다 그래도 95.56%가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가 10% 있고, 골드바를 누군가 만들고 도매상에서 만들고,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만들고, 도매상에서 유통을 하고, 운송을 하고, 도매상에서 다시 팔고, 마진을 남기고, 다시 또 배송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걸치는데, 그럼 부가세 10% 해가지고 나머지 마진 5% 있다 그러면 15%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4.4%, 4.5% 가지고 이 모든 중간의 과정들을 녹여내려 그러니까 태그 가격이 할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파는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좋은 골드바를 현금으로 주고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살 수 있는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파는 가격을 더 낮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골 때리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차라리 그냥 법인 계좌에 입금을 다 하고 여기서 이거 판매를 해서 여기서 뭐 1%, 1.5%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거 하겠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죠. 현금이 너무 많아도 그거를 다시 법인 통장에 돈을 꽂아 넣어야 되거든요. 계좌 이체받은 거는 그대로 또 이체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현금을 막 가져온 거를 다시 또 법인 계좌에 넣고 또 주문하고 이러려면은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희한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금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국제금 시세는 계속 떨어지죠. 실물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또 뺐네요. 낮에까지만 해도 1856달러 토로연수당요 이렇게 거래되다가 또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1838이에요. 또 20원 밀었어요. 1% 넘게 뺀 거예요. 아까 우리 낮에 거래할 때보다.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엄청 누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금선물은 아무리 빠져봐야 실물금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막 푹 빠지면은 놀래가지고 금을 던지고 팔고 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걸 누군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는 가격이 이게 너무 높으면은 제 입장에서도 내가 팔 때 가격이 높잖아요. 너무 피곤하다니까요. 계산기로 계산한 거 보셨잖아요. 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사고 팔고 가격에서 3, 4% 이거밖에 안 남는데, 이게 매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진을 4.5%를 가지고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명이서 나눠 가진다 해도 1.5%밖에 안 되는데요. 깝깝하죠. 할인 받는 사람들은 살 때 조금 낮춰서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은방에서 지금 금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한국금그래서 좋은 골드바 37.5g 10돈짜리 이거 사는 게 오히려 아마 더 쌀걸요. 요즘엔 댓글 그렇게 많이 안 달리잖아요, 보면은. 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은 안티 한다고, 동네 금방에서는 뭐 얼마 한다던데요, 28만원 한다던데요, 27만원 한다던데요, 26만원 한다던데요 이러면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씩 안티 걸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26만원 7천원 한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100억 줄 테니까 그 집에 가서 금 사줘 이렇게 하거든요. 26만 7천원이면은 26만 6천원에 매입하면 2%는 남을 거 아닙니까? 구조가. 금을 매입하는 사람이 26만 6천원 곱하기 1.02 하면은 27만 1천원, 27만 2천원에는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손님한테 금 한 돈을 샀어요. 26만 6천원을 내드렸어요. 그럼 제가 제 돈을 내드리고 금을 산 거는 마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 누군가 판매를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27만 1천원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1,000원, 2,000원. 그럼 26만 7천원에 사가지고 27만 2천원에 사면은 저는 재벌되는 거죠. 돈 있는 대로 얘가 다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금을 샀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이 조금 됐습니다. 금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뭐 따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돈 기준으로 합시다. 10돈이 286만 3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 할인을 하든 2% 할인을 하든 3% 할인을 하든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가세 빼고 그냥 뭐 살 수 있다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공급이 안 됩니다. 한국금그래서 골드바는. 나누기 1점이라면 부가세 빼면은 260만원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 되죠. 팔아도 270만원 가까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선 지금 금은방에서 공급되는 막금이라든지 함량이 부정확한 거 있죠. 조금 신뢰가 많이 안 가는 거, 그런 걸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금그래서 골드바를 계좌 이체해가지고 물건을 사시고 안전하게 받고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좋다. 지금이 그런 식입니다. 불과 뭐 2, 3만원, 3, 4만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현금을 엄청나게 찾아가야 되는 수고로움과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는 그런 거와 금 함량도 보존도 안 되는 거와 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돈 받아가지고 만들어줄게 며칠까지 오세요 하는 이제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도매로 움직이는 거래 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6만 6천원. 손님이 저한테 한돈을 줬어요. 그럼 저는 돈을 26만 6천원을 내줬어요. 왜 내줬겠습니까? 그 금을 사가지고 마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마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 1.02 하면 되거든요. 26만 6천원 하기 1.02 하면 2% 붙은 거거든요. 27만 1,320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 금 한 돈을 주면은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요. 근데 금 팔 때 10돈 주고 26만 6천 됐으니까 10만원 해가지고 27만 6천원에 해줘. 이러면서 또 276만원 줘.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도매상에서 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27만 1천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금을 샀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샀으면 이 사람도 마진이 1%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매상이니까 많이 거래한다고 보고 곱하기 1.01 할게요. 그럼 27만 4천원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금은방에서 뒷금으로 금을 사올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27만 4천원에서 27만 6천원 뭐 이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럼 27만 6천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26만 6천원 뭐 2%만 곱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금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거를 도매상에 넘깁니다. 곱하기 그러면 저는 마진 2%를 남겼습니다. 그럼 27만 1,320원에 도매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녹이고 뭐 금 테스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시 덩어리금이라든지 어떤 금을 그냥 현금으로 대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또 여기서 2%는 붙입니다. 1.02. 그러면은 덩어리금을 팔 수 있는 거 도매상 입장에서 일반 금은방에 현금가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27만 6천원, 27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매상은 마진이 5%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5 합시다. 계산을 하면은 29만 583원이 나오는 거예요. 5% 붙이면 29만원 나오는 거고 4% 하면 28만 8천원 나오겠죠. 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지훈님 말씀대로 동네 금방에서 마진은 5%밖에 안 붙인 거예요. 그게 폭리를 취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동네 금방에서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막금, 메이크 없는 금을 주는데 29만원 한돈에 나왔다. 자기들 마진 5% 붙이고. 근데 한국금그래서 골드바는 286만 3천원 나와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여기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동네 금방에서는 곱하기 1.1을 해야 되겠죠.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냥 그 일어나는 있잖아요. 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금시장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중고로 팔 때 한국건설에서 조폐공사, LS니코께 제일 가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탁매매 할 때도 그 제품들만 하죠. 조폐공사, 한국건설에서 LS 거. 요즘에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기를 막 해야 돼요. 위탁매매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퇴거하시고 제 1.5% 남는데 1% 정도 할인해드리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입을 하더라도 마진이 1%에서 2% 사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파는 창구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매매를 또 활용을 하면 되고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000원은 바로 즉시 매입가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000원은 더. 그럼 26만 9천원 나오잖아요. 100g 있다 이러면은 26만 9천원 곱하기 26.66까지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의미 없죠. 717만 3천원 요 정도는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고 나서 저한테 안 주시고 뭐 거리가 뭐니 택배를 어떻게 보내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처에 가서 창원점에는 이거 주기로 했다는데 넌 왜 안 주냐 이러면은 완전 제 혼자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가격에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이 가격에 받아가지고 큰 돈을 내주고 하는 금거래소라든지 금은방도 자기들 마진 남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1, 2%라도. 근데 그거를 더 내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아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26만 6천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뭐 2% 남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네가 도매상에 넘기면 27만 1,000원 나오니까 넌 1,000원만 먹어라 이래가지고 27만원 하고 또 그러시면 또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아닙니까? 버스를 쓰면 상대방도 조금 벌고 이렇게 해라라는 여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금 좀 주세요 저한테. 진짜 금 수량이 막 딸려요. 어느 100kg 단위로 파니까 물량이 많나 보네요.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뭐 비싸게 판다, 가격이 벌어져가 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일단은 가격 인하를 하고 최대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실버 가격을 이제 인하를 한 거죠. 한국건설에서 본사에서 인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펼치면 펼칠수록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한국건설에서 본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버바를 주문하는 화면이에요. 여기 보이죠?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 100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마감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진짜 이 불쌍한 저를 위해서 그냥 정가에 구매를 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한테 초콜릿 한 개 보내주시면 돼요. 100개 기준입니다. 100개 기준할 때 소비자 판매가가 1억 587만 2천원이에요. 판매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1억 428만 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우리는 이 금액을 입금을 해야지 100개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5-872-000 나누기 104-283-920 해봅니다. 몇 퍼센트인지 나옵니다. 딱 나왔네요. 1.015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 100 한번 해볼게요. 101.5%, 1.5% 마진이라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를 빼면은 1.5 나누기 1.1 하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빼면은 1.36%가 영업이익으로 남아요. 계산해볼까요? 105-872-000 곱하기 1.36%가 남아요. 143만 9,859원이 남아요. 1억 500만원치 팔아서. 죽을 맛이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직원들이 이걸 포장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가방 드리잖아요. 그거 하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택배비, 보험 넣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1% 남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100개 쌀라 그러면 여직원들 손목 나갑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새 거를 하면서 니네 많이 남지 않느냐, 얼마를 남게 해주냐, 이렇게 지금 전국에 근거래소 있죠. 가서 얘기를 해봐야 그 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저한테도, 저도 특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여기서. 전국 근거래소 지점들하고 똑같아요, 이 금액. 여기서 해가지고 주문하기 1개 했죠. 그럼 이거 1개가 100개예요, 이거는. 주문하기 해가지고,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골드나라 이제 법인명으로 해가지고 국민은행 이렇게 결제했죠. 결제하기 누르는 순간 이 금액은 그냥 주식 매수 주문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없는 거. 부가세 별도로 뭐 사달라. 손님한테 들어온 거 외에는 부가세 별도로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안 파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매출이 1조 넘어가는 회사에서 부가세 별도로 발행해서 팔겠습니까? 회사 뭐 돈 만원, 뭐 10만원 더 남기려다가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내용을 좀 아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은 엄청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은 금 가격이 파는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2시간, 3시간, 10시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볼펜을 사러 가면은 1,100원인데 그냥 1,000원만 줘도 고맙다고 받는 데가 있다니까요. 시멘트 한 포대가 요즘 얼마입니까? 6,000원 합니까? 6,600원인데 건재상에 가면은 6,000원 현금가로 하면 되고 부가세 달라 그러면 10%만 받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왜 금은 안 되냐고 우기는 거죠. 이 한국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회사들 있죠. 근속 기념품 해가지고 뭐 20년 기념, 10년 기념 해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입찰 보는 거 있죠. 그거 하면 0.3%, 0.2%, 0.5% 이런 데서 입찰 가격 정해져요. 골 때린다니까요.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 물량을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유튜브 안 보고 한국 건설에서 홈페이지 보고 와가지고 26만 6천 원이네요. 열돈 266만 원입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사람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유튜브 봤는데 26만 9천 원 뭐 얘기하던데 26만 8천 원 얘기하던데 그냥 예 하고 그냥 들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오는 사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아니, 당연히 이게 룰이니까 이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2% 남기는 게 뭔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답니다. 그러니까 1%, 0.5%, 1.5% 떼기 이렇게 하니까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선물로 돈 벌어보려는데 연준을 비롯한 이 미국의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앉아가지고 금을 누르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밤에는 조 터지고 돈 매덕 날려먹고 낮에 해가지고 100만원 벌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세상입니다. 실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낫죠. 실버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시세 3.75g당 한 돈이거든요. 한 돈당 자사 실버바 기준 3,190원이에요. 1kg은 1000g. 1000g은 나누기 3.75 하면은 266.666 돈수 나왔어요. 그럼 약식으로 266.66 두 자리까지만 합시다. 곱하기 3,190원 합니다. 3,190원 하면은 85만원 나왔어요. 85만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는 사람은 이 금액에 살 거 아닙니까? 기준은 여기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 때는 105만 87만 2천원. 투자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사가지고 요거 얼핏 계산해가지고 봐도 20% 밖에 안 나가면은 이 상태에서 850645 나누기 850645 나누기 105872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80% 나왔잖아요. 곱하기 100. 사고 팔고 바로 해도 80.34% 나오는데 70% 밖에 안, 30%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홈페이지에 제시된 이 금액은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자사 실버바 기준. 한국 건그레소 걸 사가지고 한국 건그레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 한국 건그레소 안 사고 다른 거를 사고 뭐 은그레뉴를 사거나 자사 실버바를 어떻게 샀다, 뭐 메이크업 넣은 거를 99%인지 99.9%인지 이상한 걸 사왔다. 그거를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그건 산데 가서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탁 매매로 활용하면 80%에서 한 5%는 더 올라가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90만원 정도로 가격은 나와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위탁 매매 활용한다고 보면은 뭐 15%에서 작게는 한 90%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황 따라서 이제 실버량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